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집에서는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귀경객들이 몰리면서 고속도로가 밤 늦게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게 추석 명절은 더 힘든 고통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진도 동거차도에서 희생자 곁을 지키는 아버지들을 만났습니다. 해조류로 바다숲을 만들어 어민소득을 올리고 환경까지 보존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포 해양대학교 실습선을 탔다가 실종됐던 학생이 끝내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이어서 광주 전남에서 전해드립니다. 남도의 밤하늘에도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떠 있습니다. 고향집에서 만나는 포근함과 넉넉한 인심 덕분에 올해 한가위도 행복한 명절이 됐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온 가족이 모여 차례상을 준비합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한가위 덕분에 3대가 한자리에 모여 즐거움을 함께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차려놓고 가족들은 절을 올리며 조상의 음덕을 기립니다. 8남매를 뒀어요. 그래서 내내 다 와서 지금 추석 명절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도심 공원 묘지에는 추석을 맞아 조상을 찾은 성묘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차례와 성묘가 끝난 뒤 마을 어귀에서는 한가위 잔치가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움에다 넉넉한 인심이 있어서 고향 마을은 언제나 정겹기만 합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보기만 했던 거를 동네도 한번 쳐보고 하니까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어요.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면 기억력은 흐려지기 마련. 담양의 한 마을에서는 집 안방이나 장롱 속에 보관된 빛바랜 사진을 전시하는 추억의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40-50년 전 우리 희노애락을 함께했던 주민들을 다 한자리에 한번 모여보이게 하고 싶었고 또 그분들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한 걸음에 달려왔던 귀성객들은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짧은 여유를 뒤로 한 채 이른 귀경길에 다시 오르면서 역과 터미널, 고속도로는 어김없이 만남과 헤어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 명절. 더는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가족들인데요. 진도 동거차도 벼랑 끝에서 죽은 아이들의 곁을 떠나지 못하는 아버지들을 김진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매서운 파도 위를 2시간 넘도록 달려야 도착하는 진도 동거차도. 또다시 산속을 헤치고 오르면 산꼭대기 벼랑 끝에 막사 하나가 나타납니다. 이달 초부터 일주일씩 교대로 머물며 선체 인양 작업을 지켜보고 있는 단원고 학생들의 아버지들의 거처입니다. 셀이 탈 수가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자 그래가지고 그런 건 뭐 어느 정도 감수해야지 되겠죠. 아빠니까, 부모니까. 겨우 1.6km 앞에 자식들을 삼킨 세월호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직장도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된 아버지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건 고된 몸이 아니라 자식들이 숨져간 바다를 종일 바라보는 일. 울분은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바로 가까운 거기다. 애들이 구명조끼 입고 뛰어만 내렸으면은 여기 동구차도 어민들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 1-20분이면 나간다고, 사고 현장까지. 다 애들 살 수 있었다고. 근데 왜 그걸 퇴선 명령을 안 내렸는지 그게 너무 화가 나고. 아무리 망원렌즈를 당겨봐도 오가는 소형 선박과 작업 바지선 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만 희미하게 보일 뿐. 하지만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라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에 꼬박꼬박 일지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안산에 있었으면 이런 상황을 잘 모르는데 와서 직접 보니까 더 애가 생각나고 또 비 오는 날 더 생각나고 그래요. 태풍 소식에 인양 바지선이 피항하면서 팽목항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들은 인양 준비 작업이 끝나는 겨울이 올 때까지 또다시 벼랑 위를 오를 겁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추석 명절을 보낸 귀성객들이 이른 귀경길에 오르면서 고속도로가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호남본부에 따르면 오늘 밤 8시 출발하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광주에서 서울까지 4시간 10분, 목포에서 서울까지는 4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경길 정체 현상은 밤 늦게까지 계속되다가 자정쯤에나 풀릴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로공사 측은 귀성 차량이 꾸준히 몰리면서 고속도로 상하행선이 구간별로 막혔다 풀렸다를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석인 오늘 전남 서남해를 잇는 여객선 운항은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목포항 운항관리실에 따르면 어제 21,600여 명이 섬으로 향했던 목포 여객선 터미널에서는 오늘도 현재까지 1,500여 명이 섬으로 이동했고 어제부터 12,000여 명이 육지로 빠져나왔습니다. 완도항에서도 15개 항로가 정상적으로 운항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부터 22,000여 명이 섬 고향으로 갔고 10,000여 명이 육지로 나왔습니다. 해상의 파도는 앞바다는 0.5에서 1.5m, 먼바다는 1에서 2.5m로 일고 있습니다. 흔히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는 먹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런 해조류로 바다숲을 만들어 어민들의 소득을 늘리고 더 나아가 환경까지 보존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물결 따라 흔들리는 색색의 해조류 사이로 떼를 지어 몰려다니는 물고기들. 육지의 숲과 같이 바닷속 해조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각종 생물의 서식처가 됩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과 함께 성게와 같이 해조류를 먹는 조식생물이 늘면서 우리나라 영해에선 매년 축구장 1,700개 면적이 사막화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한 마을. 해녀가 직접 바닷속에 들어가 우묵가사리나 전복을 채취하는 이곳에선 바다 사막화가 곧바로 소득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지난 2010년부터 바다숲 조성 사업에 어촌계 전체가 참여했습니다. 어패류가 살라 그러면은 이제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초 해중림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로 인해서 저는 그 소득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다 사막화가 진행돼 해조류를 찾아보기 힘든 여수 연도 인근 바닷속. 잠수부가 성게를 하나하나 주워 담습니다. 해조류를 먹는 조식 생물을 제거하는 건데 여수와 고흥 등 전남 지역에서도 바다숲을 만들고 보존하려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의 어민하고 같이 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오늘 2030년까지 바다 녹화 가능 면적의 75%인 54,000헥타르의 바다숲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연안에 내려진 적조특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어제 오후 7시를 기해서 전남 진도군에서 경남 남해군에 내려진 적조주의보를 해제하면서 올해 발령된 적조특보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적조는 지난달 2일 경남 통영시 연안에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전남 진도군에서 경북 울진 해역까지 대규모 적조가 56일 동안 지속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